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박진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JYP 대표, 가수, 엔터테인먼트 그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진영. 알만한 사람은 많이 알 겁니다. 그는 가수 이전에 사람이 되라. 가수보다도 먼저 사람이 돼야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수는 조선시대만 해도 중인이었죠. 양반, 중인, 상인, 그 다음에 노비도 있고 그 신분이 천차만별이었죠. 그런데 가수와 더불어서 옛날에는 또 가객 그런 측면이 있었고 장학원의 악인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가수들도 또 층이 있었다고요. 가수와 더불어 지금 의사들이 조선시대에는 역시 중인이었죠. 그런데 조선시대 중인 가수와 의사가 지금은 최고의 직업이 되었죠. 물론 가수에도 천차만별한 계급이 있죠. 그런데 박진영은 가수 중에 가수요. 그리고 가수를 길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지훈을 길러냈는데 정지훈은 그를 제2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합니다. 그가 박진영이 20년 뒤를 보고 사람을 길러라. 그리고 사람이 성공해야 내가 빛난다. 당장은 욕을 먹더라도 10년 뒤, 20년 뒤에 그 인생을 잘 되게 하라. 저도 학원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철학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좀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불평을 듣더라도 그 학생의 10년 뒤를 생각하면서 가르치자. 학원이라는 것은 한 달 한 달 계약에 의해서 가르치는 곳인데 거기에서 1년 뒤를 생각하는 것도 먼 이야기인데 10년 뒤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진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박진영의 이 철학이 마음에 듭니다. 옛날 같으면 무슨 가수가 딴따라가 가객이 악인이 인생론을 편다는 것 자체를 싫어했고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진영은 그 성과를 봐서 그 언행을 보아서 우리가 인생의 모범으로 삼을 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시혁도 역시 그 밑에서 활동을 했었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 방탄소년단 이걸 길러낸 방시혁 역시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음악 관련 기업이 많은데 박진영 밑에서 사람됨을 배웠고 사람 부리는 법을 배웠고 사람 기르는 법을 배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시혁이 그 음악 세계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박진영과 함께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비라든가 원더걸스라든가 방시혁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보면은 박진영을 알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박진영이 가수 이전에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그 길러낸 사람들 아이돌 가수들을 보더라도 인성을 매우 재능보다 중시했기 때문에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드뭅니다. 박진영 자체가 그렇게 말썽을 부리지 않으니까요. 물론 그는 여기 제가 전주서 촬영하는데 군산 전주 옆입니다. 익산 군산 군산에서 아버지가 초중고를 나왔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군산 사람인데 거기에서 그 신앙생활했고 지금도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는 장로 그리고 어머니는 권사여가지고 박진영이 또 미션스쿨 연세대를 졸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에도 좀 한때는 방황도 하고 그랬지만 심취했고 또 이혼한 다음에 결혼한 사람이 유병원 있죠. 옛날 세월호 사건 그 구원파 그 조카이다 보니까 구원파와 관련되지 않느냐 그런 저런 의심도 받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아버지의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달까요? 발전적으로 수용했달까요? 그렇게 수용을 해서 종교에도 조예가 깊고 그리고 물리학이나 자기가 전공한 지질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교양, 상식
그런데 그리고 대학원도 보면은 지질학과를 나왔는데 연세대 정치학과를 다니다가 그만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미안해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 지금은 뭐 너는 뭘 하면서 이번에 또 책이 나오고 그랬던데 거기서는 이제 자기 인생과 남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던데 이렇게 인생론을 스스로 가수의 길로 경영자의 길로 다니면서 터득한 바를 또 교육 현장에서 자기가 가수들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노래보다 삶을 중시하면서 겪은 많은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부모를 따라서 2년 반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그 흑인들과 이렇게 춤을 춘다든가 끼를 발휘했는데 정말 그 성인들을 능가할 정도로 춤을 추고 아주 칭찬하고 신기해할 정도로 그런 끼를 드러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데뷔하는데 매우 애를 먹었습니다. 지질학 전공했으니까 전공과 상관없는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춤과 노래를 어릴 때부터 혼자 독학했는데 그가 실상 데뷔하려고 SM 있죠. 이수만이 경영하는 SM 엔터테인먼트 같은데 몇 번 응시했는데 탈락하고 또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내가 특별하게 이수만 소개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하도록 그 구존본이라고 하던데 구준엽인가? 그 클론이라고 하던데 제가 이 음악 계통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음악이나 이런 쪽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진영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수만 앞에 가서 직접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는데 역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좀 아까워서 야 그 곡만 좀 나한테 팔지 않을래? 그러니까 박진영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안 팝니다. 그런데 이제 7.8기로 여러 번 여기저기 두드려서 영화 관련 업체에 가서 데뷔를 했는데 날 떠나지 마라는 노래로 정말 7.8기 구전 10기로 될 때까지 도전하는 자세로 해서 겨우 통과했는데 왜 떨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외모 특히 이제 얼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체형 근데 자기는 그것을 번하기 위해서 이제 춤과 노래로 그 결핍을 메웠는데 어렵게 일어선 만큼 그러나 자기는 그런 외모나 체형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생긴 대로 주어진 그것을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가수로 데뷔를 하고 아주 섹시 어필하게 섹시는 뭐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춤을 통해서 동작을 통해서 뭔가 인계지가 돋보이는 그런 노래와 춤을 보여줬죠. 그의 인생 철학은 간단합니다. 좋은 가수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재능보다 인성에 힘써라. 그리고 자기 관리에 힘써라. 그렇게 말만 했나요?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자기가 일어나서 아침에 그 체조하는 거 하며 먹는 시간은 한 10분 안팎으로 간단히 줄이면서 발성하고 매일 발성 한 30분 연습하고 아침에 이런저런 그 스트레칭을 하는 운동을 체조를 한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또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2시간 정도 체력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인데도 그 젊은 10대들과 함께 춤을 출 수 있고 체력적으로 뒤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기관리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관리는 곧 자기 절제에서 오는 그리고 그 정말 싫은 운동도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자기관리를 그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마다 데뷔하듯이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먹는 것은 줄여서 자기 그 체중 관리를 하는 사흘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는 20시간 동안을 금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식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면서 몸에 살이 붙지 않도록 그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몸을 관리하니 살이 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체력으로
배고프야 노래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런 체력으로 자기 관리를, 자기 그 가요의 경력 관리를, 그리고 자기 그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런 자기를 관리한 다음에 남을 관리해서 길러내는 거죠.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해가지고 뽑으면 사람 얼마나 많이 관리합니까? 그리고 5년, 10년을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그는 민족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미, 중, 일, 여기에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세계 어디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음악은 만국 공용어니까 그런 음악을 하겠다 하는 자세로 그렇게 제자를 길러내는 거죠. 그가 인생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것,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진실하자, 겸손하자, 성실하자, 그런 거죠. 진실, 여기에서는 그 언행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속어를 쓰지 않는다든가, 또는 그 성공에 대해서도 위치가 아니라 가치다, 의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젊을 때는 25살에 가졌던 꿈은, 20대에 가졌던 꿈은, 내 꿈은 20 버는 거다, 20억 버는 거다. 그런데 25살에 그걸 성취를 했답니다. 25살에 20억을 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지? 그러니까 뭐 가수가 돼야겠다든가, 아니면 얼마를 벌어야겠다든가, 그렇게 무엇을 이루는 것을 꿈으로 가지니까 그냥 허전해지고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즉 내가 어디에 오르는 위상보다도 가치를 추구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왜 이런 회사를 차렸는가, 내가 왜 가수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자문자답하면서 그렇게 가치를 추구해 나가니까 삶이 더 진작되고 발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진실된 삶. 그 다음 겸손하자. 존경을 받아야 남 인정한다. 내가 잘났다, 내가 뭐 노래를 부른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갈채를 치느냐? 그러지 않다. 삶이 믿을만해야 존경하고, 존경을 받아야 인정한다. 존경받는 사람의 그 뭐랄까요, 기분. 그리고 우리가 책을 예로 들던데, 존경하는 사람 책을 읽지, 존경하는 사람 말을 듣지, 누가 유명하다고 해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누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글을 읽겠느냐?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야 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 그런 철학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수다 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옛날 조선시대에 그 산업공상, 그런 삼인의식이 있어가지고 가수의 말은 무슨 거기에 철학이 담겼으랴, 인생 철학을 가수가 얘기한다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자기 관리를 통해서 그런 겸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박진영은 식자층에서도, 지식인층에서도 실제로 존경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겸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성실하라. 아까도 봤지만 운동하는 거,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아침에 그렇게 체조하고 발성하고, 먹는 것은 오히려 간단하게 먹고, 절식을 그렇게, 금식을 그렇게 할 정도고, 그리고 인맥을 쌓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맥 쌓을 필요 없다. 인맥은 서로 상호 의존적일 때만 통하는 것이지, 인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력 쌓지 않으면 인맥은 금방 허공으로 사라진다. 실력 쌓으면 인맥은 저절로 형성된다. 인맥을 통해서 뭘 덕보려고 하지 말고 실력을 쌓아라. 그럴 시간 있으면. 지겨움을 이겨내고 20년 뒤를 보고 자기 인생을 살고, 만일 교사라면 20년 뒤를 보고 제자를 가르치고, 만일 부모라면 20년 뒤를 보고 자녀를 양육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를 20년 뒤를 본다면은 무슨 인맥을 쌓는다든가, 무슨 관계제일주의, 무엇을 금방 얻으려고 하는 무슨 요즘 딸이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며칠 가겠습니까?
그래서 꿈은 이루는 것보다도 무언가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할 것인가 하는 가치 추구형 꿈을 설정하라. 그렇다면 그 꿈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실패한다고 잠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자기는 완전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왜? 하고 싶은 노래를 하면서, 하고 싶은 가수를 길러내면서, 하고 싶은 철학을 제자들에게 심어주는데, 그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오디션에 뽑힌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녀를 맡기는데, 여기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고 먹고, 그 다음에 그 인성까지,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그 삶에서 영향을 받은 게 한 10년이요. 비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한 10년은 이 박진영의 영향을 받았으니, 그러니 제2의 아버지라고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가수가 된 다음에, 데뷔한 다음에 이제 그냥 뭐 성공했네 해가지고 금방 교만해지고 막 연예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 절제를 못하면, 그러면 부모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박진영한테 얘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막 연예인들하고 술 먹고 다니고 도박하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옛날 오디션 할 때 가르치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훈시, 아니면 이제 자기도 좀 자책하면서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가.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나를 믿으면 오히려 부모들이 그런 또 이야기하고 직접 찾아와서 면담을 하다 보면 또 가슴이 덜컹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수도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야, 내가 역시 그 펴는 철학이 통하는구나. 부모들에게도 뭔가 그 통하는 면이 있구나. 그리고 부모가 나한테 부탁할 정도를 보면 부모들이 내 삶을 믿어주는구나.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는 대학에서는 음악과는 정말 상관없는 지질학과는 이과입니다. 지리학과는 인문과고 지질학과는 이과거든요. 이과인데 그렇게 교양과 상식을 쌓고 음악적 실력을 쌓아서 그를 우리나라의 보배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죠. 자기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닮은 사람을, 자기의 언행을 통해서 말함으로써 자기 닮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비가 자기보다 더 잘한다고 들어가요. 역시 청출어람이 청어람 그러던가요. 푸른 것이 쪽에서 나오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선생님을 능가하는 제자가 나오니까 비가 나오다 노래 잘하고 춤도 잘 춘다. 그리고 나는 연륜에서 나오는 은은한 춤을 추지만 거기는 패기에서 나오는, 절도에서 나오는, 젊음에서 나오는 그런 춤을 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제자를 제대로 자기도 낫다고 하는 사람, 자녀가 자기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박진영은 그런 가수이고 그런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가수 이전에 사람이 되라 하는 이 박진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